안녕하세요.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1학년 학급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10개 반이 넘던 곳들이 6개, 7개 반으로 줄어들고 있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 머지않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학교에 교실이 남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특별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VR 체험실, 목공실, 음악실, 미술실, 멀티미디어실, 드론 체험실, 방과후 교실 등 용도는 무궁무진하죠. 학교에서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학급 태블릿을 비치하고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교실 안에 AI 영어 로봇이 투입되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 학급 이상 수업 가능한 드론 및 코딩 교구들이 구비되어 있고 수업에서는 AI 웹툰을 그리거나 코딩 심화 과정, 카메라를 활용한 AI 등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코딩 교육을 꽤나 체계적으로 받습니다. 초등학교는 코딩의 기초를 배우고 친숙해지는 시기이고 중학교는 코딩을 심화하는 단계입니다. 초등 저학년은 특히 코딩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해 재미를 느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검색 엔진에 코딩 교구를 검색하면 수많은 회사에서 만든 셀 수 없을 정도의 제품이 보입니다. 수준에 맞는 교구로 아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높였다면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친구들과 종이로 된 문제를 해결하며 코딩의 기초 명령어를 익힙니다. 그리고 직접 코딩을 하는 활동으로 넘어가죠. 코딩은 엔트리나 스크래치를 주로 활용합니다. 명령어를 입력해 대상을 움직이게 하고 퀴즈와 게임도 만들죠. 방과후 학교에서도 코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중에 엔트리 코딩 관련 도서를 통해 미리 습득해오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시행되었던 열린 교실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보았던 교육 정책입니다. 로버트 존 머의 연구에 따르면 교실 내 밀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수와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열린 교실은 아이들의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효과적인 학습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결과를 높이고자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열린 교실을 도입하였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열린 교실을 위해 초등학교는 교실의 벽을 철거하였고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 등의 변화는 함께하지 못했죠. 최근에 새로 짓는 학교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널찍한 교실과 복도, 곳곳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창의성이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기존의 학교들도 개방감을 높이고 다양한 공간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미래학교의 화두는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전면 도입하고자 했으나 반발로 인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게 되죠. 이곳에서 그동안 논의를 거쳤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죠. 하지만 교육부는 미래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중대 발표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초, 중, 고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수학, 영어, 정보, 국어, 특수교육, 교과에 활용합니다.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 과정 등으로 확대됩니다. 발달 단계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초등 1, 2학년과 고등학교 선택 과목, 예체능, 도덕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발표 내용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디지털 교과서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교육 맞춤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 수준에 따라 맞춤형 학습지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개개인별 완전 학습을 위해 단계별로 자료가 제공됩니다. 특수교육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자막과 다국어 번역 기능도 제공되죠.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선도학교와 전문교사단을 활용해 교사들 연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코칭의 역할, 수업 디자인하는 역할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사실 인쇄된 책을 읽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된 책을 읽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다들 당연하게 인쇄된 책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연구를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을 한다고 종이책이 모두 사라지진 않을 거고요. 수업 시간 외에 종이책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최대 장점인 수준별 학습과 활발한 모듬 토의 활동 수업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교육과정이 구성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전자기기와 친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종이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거리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미래 시대에 교사와 부모는 조언자, 코칭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지식을 하나씩 떠먹여주기보다는 지식을 찾고 스스로 습득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죠. 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때로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반대로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정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효과적인 언어 선택이 필수죠. 아이들이 자신의 실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적절히 이끌어주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어야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